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이 8에 가면 이것은 산삼진 99 광고입니다. 1+1 이벤트로 홍삼 가격에 드실 수 있는 산삼이죠. 산삼 함유 이런 것이 아니고 산삼 7% 이런 것도 아니고 99% 산삼입니다. 저는 어머니께 넉 달에 한 번씩 사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갖고 추석 명절 때 매진이 되어버렸죠. 좋은 거 나니까 명절 때 좋은 분들께 선물들을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10월 6일부터 배송되는 산삼진은 매진을 시켜주신 기념으로 9월까지 주문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되겠네요. 오늘까지 주문하신 분들에게는 귀한 생삼 2뿌리를 갖다가 이끼에 곱게 싸가지고 선물로 드립니다. 이거 드실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아깝지만 술 먹기 전에 한 병 드시면요 술을 내가 이깁니다. 아까워서 안 먹고 술 먹은 다음날 속 쓰릴 때 이거 마시면은요, 이래서 산삼 하는구나 그러실 겁니다. 오늘 저도 술자리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 먹어야겠네요. 오늘 저 술 이깁니다. 검색창에 산삼진 99 전화 1688-3323 산삼이3이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을 몸통 만들려는 꼴통들. 조선일보에서 야심찬 기사 하나가 나옵니다. 이재명, 사실 이 설계는 제가. 대장동 발언 2주 만에 다시 주목. 조선일보 장상진 기자. 가장 조선일보스러운 기자죠. 안진걸 소장이 그때 조선일보 고발하러 가니까 그 앞에 아주 삐딱하게 이렇게 서가지고 기대 서서 있다가 실실 웃으면서 가짜뉴스가 어딨냐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던 조선일보의 자랑 대들보 장상진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화천대유 초기에요,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이 말을 가지고 화천대유의 수익 배분까지도 이 지사가 설계를 했다 이러는 거죠.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역시 조선일보의 자랑 대들보 구독. 이 지사가 말한 설계는요, 민간업자가 성남시에 주기로 한 거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못 박아 놓는 설계라는 건데요, 이후 상황이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려가니까 설계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띄워놓고서는 예전에 이 지사가 했던 이 설계라는 이 단어만 따가지고 와가지고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것이죠. 역시 장상진, 여기에 뭐 가짜뉴스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세 가지 기술이 들어갔죠. 일단 제목으로 까불고, 설계란 단어를 왜곡을 해불고, 그러고 몇천억 이야기들을 막 흩뿌려 놔가지고 부풀려 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크게 느껴불게. 뭐 걸릴 거 없습니다. 이 기사에서요, 기자 자신이 스스로 부끄럽지만 않으면요. 근데 그런 거 없으니까 조선일보에서 아끼고 사랑하겠죠. 요즘 조선일보가 또 하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재명 지사 대법원 재판에서 무죄의 한포를 던진 권순일 대법관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쉽게 얘기해서 조선일보 주장은요, 권순일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무죄요, 누가 유죄래, 너 다 생각 바꿔, 무죄야,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개소지요. 이 권순일 대법관이요, 찬반을 다투는 이 토론 이런 과정에서는 참여조차도 안 했고요, 13명 전원 합의체에서 반대표 1표 던진 것이 다입니다. 권순일이라는 분은요, 전형적인 보수 성향이고요. 그런데도 그게 이재명 지사는 고마워가지고 고문에 앉혀준 거 아니냐라고 몰고 가는 거죠. 그럼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있는 국힘당 사람들하고 이명박근혜 때 충성을 다하던 수많은 보수 법관들이 고문으로 앉아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랍니까? 딱 고생들 하네 정말로. 그 면면이 원래부터 저그들이랑 한솥밥을 먹는 기득권들인데 이재명 엮으려고 멍 대도 않는 발버둥을 이렇게 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해라.
이재명이 되면요, 기레기들은 먹고 살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 위기감이 아주 상당한가 봅니다. 이 지사를 몸통으로 만들려는 작업은요, 잠잠하던 동아일보에서도 시작이 됐습니다. 아따, 왜 요즘 얌전한가 했습니다. 단독 붙였습니다. 단독 축하합니다. 제목 보세요.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지사 측근 이화영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야. 몇 다리를 건너뛰냐, 그냥 정신없어 죽겠네 정말로. 딱 고생한다. 쫄리는 마음은 압니다만 뭐 엮을 것을 엮어야죠. 동아일보가 혼나서 이런 걸까요? 조선하고 중앙한테. 야, 이재명 대통령 되면 우리 세상 끝난다는데 넌 왜 가만히 있냐? 이 얘기 듣고 바짝 정신을 차린 걸까요? 보세요. 이재명 지사의 측근도 아니고 측근의 현재 보좌관도 아니고 10몇 년 전에 1년 보좌관 한 사람을 연락 안 한 지 몇 년이 된 사람을 엮어갖고 이 지사를 몸통으로 작업을 해요. 물론 이런 작업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도 이재명이랑 친한 사람의 15년 전 보좌관이고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했지만 이재명이 정치에 입문하기도 전의 일이지만 이재명과 둘도 없는 사이일 거야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해합시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재명을 몸통으로 작업하는 와중에 우리 열리라는 열린공감TV가 또 찾아내기 어려운 걸 발견하셨죠. 윤석열 아버지 집 화천대유 김만배의 누나가 샀다. 거의 매물로 나오지 않는 이 연희동 단독주택이 매매가 이루어진 것도 그렇고, 하필이면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지명된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도 그렇고, 그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화천대유 대주주의 누나라는 점은 아무래도 수상해 보입니다. 윤석열 측은 발끈하면서 이렇게 주장하죠.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아저씨 주변에는 왜 그렇게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까? 장모님 동업자들은 모조리 구속되는데 왜 장모님은 무사하셨고, 남들은 바늘구멍이라는 보석 허가는 왜 장모님한테만 쉬운 일이었고, 전문가도 아닌 부인의 미술 전시회에는 왜 기업들이 줄을 서갖고 후원을 하고, 부인이 개입된 누가 봐도 주가 조작의 흔적이 역력한 사건은 묻힐 뻔하고, 본인은 전혀 모르는데 아래 사람이 아저씨한테 대드는 사람 잡들이 하는 문건을 만들고, 아저씨가 변호사 소개시켜준 사람은 지독한 뇌물 사건을 저지르고도 대놓고 해외로 도망갔다가 잡혀왔는데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왜 집에 보내줬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저씨한테만. 아저씨 집을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가 샀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쩜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겪기 어려운 행운과 우연들이 윤석열 씨에게는 계절마다 한 번씩 찾아올까요? 물론 뇌물이라든지 다운 계약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제목 자체는 좀 센 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안 밝혀진 것 뿐이죠. 지금 현재 이 시각까지는. 역시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김만배 씨하고는 친분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한테도 그 양반이랑 만나서 술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더니 박지원 씨가 김건희 씨 관상이 좋다던데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니까 입을 다물어 버렸죠. 보면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는 것이 버릇인 걸까요? 열린공감 보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답니다. 근데 강력한 법적 조치는 뭡니까? 법적 조치 자체가 가장 강력한 것 아닙니까? 고소하면서 강력한 고발을 합니다! 이런 걸까요? 겁주지 마요. 지금 군사정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아저씨가 그동안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다른 사람의 가족들을 엄청난 공권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저씨의 가족 의혹이 가장 크고 훨씬 더 커요. 그야말로 내로남불, 적반하장, 후한무치, 유아독전, 안면몰수?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이재명 지사는 지금 뭐 나온 것도 없이 몸통 취급받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안 팔리는 아버지 집을 화천대유가 떡하니 사줬는데도 역시나 기레기들은 윤석열 감싸기에 바쁩니다. 중앙일보 보세요. 부친 집 구매자가 김만배 누나 윤. 하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관계가 없대요. 문제 없답니다. 거대 보수 언론들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재명 지사에게 이런 것이 나왔으면 당신들은 어떻게 보도할 거예요? 뭐 하나가 나온 게 없는데도 있을 거요 하고 코묻고 있는 당신들은, 윤석열은 무조건 감싸주는 당신들은 이재명이 이랬으면 어쨌을 거냐고요. 벌써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반죽까지 해놓고 있을 겁니다. 대문에 팩트, 진실 이렇게 걸어놓은 분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이미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아무리 다듬어도 모양이 안 잡히는데. 마이기레기닷컴이란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요, 기레기들 정리해가지고 명단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있죠. 거기 한번 가보시고 쓰레기 기사 보고 웃으시고 기레기 명단들 확인하시고 그것들 기사 잘 피하시고 가짜뉴스 왜곡뉴스 발견하시면 제보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 괜찮은 데냐고요? 조선일보가 씹는 것 보면은요, 괜찮은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돌아가는 상황에 열이 받고 적폐 기득권의 막강한 힘에 열패감에 젖어 있는 요즘, 다시 한번 우리는 곽상도의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곽상도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직도 뻔뻔하게 들이댄다고요? 아따, 그러지 마십시오. 뭐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곽상도가요, 내가 뭐 할 때마다 우리는 응원을 해줘야 합니다. 침묵하면서 웃음 참고서. 의원직 절대로 그만두게 하면은 안 됩니다. 정치인들 그만두면요, 수사도 멈춰버려요. 면죄부를 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수사할 수 있게 곽상도가 버틸 힘을 우리가 줍시다. 그동안 곽상도가 우리한테 해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딱 그만큼만, 받은 만큼만 곽상도한테 그대로 돌려줍시다. 곽상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1등 공신은 곽상도예요.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장동 사태를 보면서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 김만배 씨, 머니투데이에서 오랫동안 법조 기자로 일을 했다고 하지요. 일하면서 친분을 쌓은 법조인들과의 인맥을 바탕으로 이렇게 큰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먹은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법조 기자들한테 열받은 것이요, 검찰발, 법원발 소스를 먼저 받기 위해서, 귀여움 받기 위해서 그들과 동화되어 갖고 노골적으로 사법개혁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즉 기자로서 성공하고 싶어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는데요, 짧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 김만배 씨 보니까 기자 명함을 성공을 위한 스펙 정도로 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월급쟁이로서의 성공이 아닌 당당히 기득권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니까 누구한테 무슨 욕을 먹어도 나중에 펼쳐질 화려한 나의 기득권 인생을 생각을 하면 참고 견디는 것은 일도 아니겠다라는 생각 말이죠. 민주시민들한테 그렇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참 아무렇지도 않은갑다, 창피한 것도 없는갑다 했는데요, 창피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참고 견디는 건가 봐요. 그렇죠. 걔들도 인간인데 창피하면 느끼겠죠. 참는 거겠죠. 나의 화려한 인생을 위해. 이제는 기득권을 대변하는 기자들이요, 기자 관두고 나서 뭘 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법관들의 전관 예우가 없어져야 사법개혁이 빨라지듯이 기자들의 인맥 장난도 감시하고 걸리면 철퇴를 내려불어야 멀쩡한 기자님들이 더 많아지겠죠. 라고 기자로서 자존심 지키고 살아가는 분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를 몸통으로 몰아가는 자칭 기자님들, 이것이 아닌 걸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밝혀져도 작업이 실패를 해도 사과 따위는 하지 않겠죠. 그래서 반성 정도는 하게 만들자라는 언론중재법이 본회의 상정이 무산이 되어 버렸죠. 민주당 분들 하지 마십시오.
아니 뭐 능력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누더기가 되어버린 법안 보니까요. 언론중재법이 아니고 박병석 중재법입니다. 다음에 하십시오. 다시 더 강한 법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자가 되었을 때 다시 하세요. 개혁을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류가 되었을 때 다시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칼럼이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